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후반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제 인생살이가 남들이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팍팍했고 드라마틱해 평소 사연을 들으며 한번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남편 덕분에 결국 보내보게 됐네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 인생사를 쭉 이야기하기 전 제 첫사랑과의 첫 만남 이야기부터 하고 싶군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동네 세탁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고 손수 다림질을 하고 다 된 세탁물은 직접 배달도 나가고 여러 잡일을 도맡아 하였죠. 그때쯤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편하게 정철 오빠라고 말하겠습니다. 정철 오빠는 저희 가게 길 건너편 철물점에서 일을 하는 가게 직원이었죠. 멀리서 봐도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눈빛만을 주고받다가 오빠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세탁소로 꽃 한 송이를 보내오더군요. 저는 세탁소 사장님께 그 꽃을 전해받았고 그날 저녁 가게 앞에 오빠가 서 있더군요. 저는 꽃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수줍어하며 말했고 오빠는 고맙다면 자기와 데이트를 해달라고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배에 억지로 힘을 주며 그 말을 전하는 모습이 참 풋풋해 보이고 좋아 보였죠. 그 주 주말 저희는 서로의 일이 비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 바닷가로 산책을 갔습니다. 바닷가 동네라 조금만 가도 예쁜 해안가가 많았는데 그곳에서 산책을 하고 함께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은 후 오빠가 집으로 데려다 주었죠. 아버지가 엄한 분이라 일찍 들어가야 했고 제 집까지 일찍 데려다 준 오빠는 옆 골목에서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은데 가능하냐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입니다. 오빠는 그 당시 26살로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고 저 때야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이 태반이었기에 저 또한 흔쾌히 허락했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사귀던 저희는 서로의 집으로 인사갈 날짜를 정했지요. 그런데 인사 가기로 한 2주일 전쯤부터 오빠가 철물점으로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아파서 그런가 했지만 그런 날들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하여 오빠의 집에 전화를 하려 했지만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터라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철물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내 쪽 병원을 들어가셨고 급하게 오빠가 따라 나섰는데 그쪽에서 집을 구해 다른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버린 오빠에게 너무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직원의 그 다음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정철 오빠가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고 모든 여자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제의를 했다고 말이죠. 옆에서 알려주고 싶었지만 본인이 개입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느꼈고 알린다면 정철 오빠와 본인의 사이가 이상해질 것이라고 느꼈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이 함부로 끼어들기가 이상했겠죠. 저는 엄청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전화번호도 사는 곳도 아무것도 몰랐기에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체가 아픔을 겪어도 금방 떨쳐내려는 성격이기에 그날 밤 소주 2병과 구인구직 신문을 가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그 세탁소에서는 일하기 싫더군요. 다른 동네에서 일자리를 찾더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루 정도 울음을 토해내고선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 동그라미와 밑줄이 쳐진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시내 쪽 방향인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대학에 나오지 않은 제가 회사에 들어와 매일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기회였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거래처들을 만나며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고 있던 중 어느 날 회사 앞에 기환 오빠가 서 있었어요.
기완 오빠는 정철 오빠의 바람핀 사실과 가정사를 알려주었던 철물점집 직원입니다. 전 의아해하며 왜 이곳에 왔냐,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물었어요. 오빠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가 마음도 많이 힘들 것 같고 내가 그 힘든 마음을 같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너가 일하는 곳은 너희 집에 가서 물어봤어.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왔다는 오빠가 살짝 의아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날 함께 저녁을 먹으며 기완 오빠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사실 나도 너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정철 오빠와 사귀는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사실 정철 오빠와의 사건 이후 남자들과 사귀는 것이 싫을 정도로 상처를 받았었지만 저를 위해 먼 곳까지 달려오고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세탁소 사장님께 저희 집을 물어보고 직접 저희 집에 가서 제 직장을 알아낸 오빠의 노력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오빠는 일주일에 4번 정도는 꼬막 본인의 일을 끝마친 후 저를 보러 와줬고 기완 오빠를 자주 보며 저 또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철 오빠와의 안 좋은 기억들을 지우게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고 제가 23살, 기완 오빠가 26살이 되던 해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오빠의 권유로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신혼생활 1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돈이 없었기에 분가를 할 만한 처지가 안 되었고 시어머니가 초창기 때는 같이 사는 게 맞다며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모르는 집에 가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의 집안 살림을 해내던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제 힘으로 노력하여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도 너무나 속상했고 지금도 충분히 집안일이 많은데 여기서 아이까지 가지게 된다면 감당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절대 어머니께 말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 말해보았지만 모르는 척 방관하기 일쑤였죠. 여느 시댁 갈굼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맡기도 하였고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아끼시는 빨간색 스웨터가 없어지자 자기가 그 옷 좋아하는 거 알고 일부러 없앤 거 아니냐며 머리를 1시간 이상 쥐어 뜯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시고 마당 구석에서 전 뭉텅이로 빠진 머리카락들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가장 슬펐던 거는 제가 그렇게 맞고 머리칼을 뜯기는 장면을 남편이 봤다는 거였어요. 저와 분명히 눈 마주쳤거든요. 대문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남편과 말이에요. 도와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눈을 피하며 모르는 척하는 그의 모습에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죠. 난 한평생 저 사람을 의지하며 살 수 없겠구나. 오히려 그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제 편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면 시어머니의 갈굼도 줄어들 테니까요. 결국 이듬해 겨울에 전 임신을 성공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의 갈굼이 줄었고요. 그해 돈을 어느 정도 모으게 된 저희는 아이와 함께 분가도 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시댁과 같은 동네여서 완전히 독립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술에 정신을 잃는 사람인지요. 사귈 때는 함께 술을 마셔도 도를 넘지 않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있었을 때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취할 때까지 마시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이따금 술을 엄청나게 마신 후 언성이 높아지고 저에게 손을 들려 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때리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맞은 그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이는 4살 정도였고 2살 터울로 동생도 하나 낳은 상태였죠. 남편이 일하는 철물점집 근처에 다른 새 철물점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남편의 월급은 줄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한참 클 때였으니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었죠. 남편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습니다. 매일같이 취한 상태로 들어왔고 저에게 술상을 내오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날도 어김없이 취해서 들어와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혹여나 아이들이 들을까 싶어 다른 방으로 옮겨놓은 후 술상을 채워서 들어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과음을 했고 눈빛은 그저 짐승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따져묻더군요. 너 내가 일자리 잘리면 다른 자식한테 가서 아양 떨고 빌붙어서 살 거지? 그치? 전 기가 막혔지만 아니라고 말해봤자였습니다. 벌써 남편의 술 취한 사고 회로에는 제가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모든 시나리오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전 아니라고 울며 말했지만 남편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울며 빌었어요. 그만해달라고요. 그 다음날 전 아이들을 안고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나 맞았다. 이대로는 못 산다. 엄마 좀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죽어도 남편 옆에서 죽으라며 그게 결혼 생활이고 그게 극복해 나가야 할 일이라면서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편은 없는 느낌이었죠. 정철 오빠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으로 믿은 남자 또한 결국 저를 때렸고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거지 같았고 정말 이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아이를 감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입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금방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자식들을 아빠 없는 사람들로 키우기 싫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참으면, 제가 조금만 견디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계속 되뇌었어요. 술을 안 마신 날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지새웠고 전 그 모습을 보며 또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절 때렸고요. 무한 반복이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죽고 싶었고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려 했어요. 아들이 7살이었고 둘째가 5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려 하는데 남편이 가게에서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절 때리던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는데 통쾌하다는 생각보다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항상 하던 미운정이 무섭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암 3기였고 지금이야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손쓸 도리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암이 이전된 상황이어서 수술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결국 전 이혼하려 했던 마음을 접고선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네요. 한 3개월 정도 병수발을 든 것 같아요. 남편은 호스를 낀 채로 항상 말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후회할 거면 잘하지. 왜 때려놓고 후회할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파서 결국 죽었는걸요. 남편이 죽고 수입원이 없어지자 전 저녁과 새벽 타임에 식당 일을 했죠. 낮에는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보살폈고요.
24시 식당 같은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큰 솥을 들어옮기고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며 손도 많이 데웠죠. 여자 손치고는 굉장히 곱지 못합니다. 잠도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우울감도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전 쉴 틈 없이 달려야 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잘 갔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본인들 밥 차려 먹을 정도는 되니까 낮에 일을 하고 밤에 돌아오는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자식 복은 있는지라 저의 그런 힘든 노고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알아주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주었고요. 기특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이어서 아빠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아이들 곁에 있다가 갔다는 생각에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식들을 키웠다는 죄책감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학원비 뒷바라지 해주려 여기저기 안 해본 식당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 너무 일한 탓에 어깨 관절이 많이 약한 편인데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서울의 간판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힘든 집안에서 살면 삐뚤어질 만도 한데 안 그래줬으니까요. 자식들이 다 서울로 올라간 후 올라가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본인들이 알바해 돈을 벌어서 쓰기 시작하자 저에게도 나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식당을 시작했어요. 밥집이었는데 뚝배기에 음식을 담아 내어주는 대학로의 식당이었죠. 어느 날은 저희 식당에 채소 식자재를 배달해주는 사장님이 이제 가게 문을 닫는다며 다른 채소 가게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채소 상태도 좋았고 그 사장님의 배려심이 남달라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던 상태라 되게 아쉬웠어요. 채소 가게 사장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 가게도 되게 괜찮은 편이라며 소개시켜 주셨죠. 점심 장사를 끝낸 후 3시쯤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새로 소개받은 채소 가게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뒤돌며 어서오세! 까지만 말하며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장님은 다름 아닌 정철 오빠였고 근 30년 만에 보는 오빠의 모습을 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오빠도 처음에 머뭇머뭇하더니 절 기억해내곤 혹시 영인이? 하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빠를 보니 예전에 안 좋은 기억들보단 일단 반가움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점심 안 먹었으면 함께 들자고 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즐겁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 마음 한켠에서 미웠던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런데 오빠가 뜻밖의 말을 꺼내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오빠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연락처도 없이 떠난 건 오빠잖아. 난 기환이에게 편지를 주고 갔었어. 내 연락처랑 어디로 새집을 구했는지, 우리 엄마 병원은 어디인지 다 적어놓은 편지. 전 당황해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기환 오빠는 나에게 오빠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시내 쪽으로 집을 얻었다고 말했다고. 그리고 오빠가 다른 여자들과 많이 어울렸고 결혼을 하자고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다닌 것이었다고 전해 들었다고요. 내 말을 들은 오빠는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단 저도 장사를 해야 했고 정철 오빠도 가게에 가서 남은 일을 해야 했기에 가게 마감할 시간쯤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가게 마감을 할 때쯤이 되자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밖에는 클로즈 간판을 내걸고 오빠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함께 소주도 몇 잔 기울였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사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오빠는 저에게 편지를 주기 위해 기환 오빠에게 전해주었지만 기환 오빠는 제가 마음에 들었고 정철 오빠와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죠. 제가 너무나 좋아서 그런 몹쓸 짓까지 한 인간이 결혼하자마자 술 먹고 돌변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오빠는 시내 쪽으로 이사 후 이 장사 저 장사를 했고 어머니는 병치레를 앓으시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결혼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마땅한 여자도 없었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만 열심히 했던 터라 계속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많이 나서 결혼하기 싫었다네요. 죽은 사람 탓해서 뭐하냐는 생각에 저나 정철 오빠나 기환 오빠를 탓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에이 못된 놈 하고 털어버리기 일쑤였죠. 자식들도 다 서울로 올라갔고 저야 뭐 바쁘게 가게에서 식당일 하다 보니 심심하면 오빠가 많이 놀러 왔어요. 함께 퇴근하고 데이트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 그 풋풋한 느낌이 막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었죠. 결국 저희는 다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오빠는 아직 결혼을 한 적이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제 스스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오빠와 깊게 사귀고 싶었고 다시는 놓치기 싫었거든요. 오빠는 제 못난 손을 보고도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제 힘든 삶을 듣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이 50이 다 돼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옛날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적처럼 다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네요. 자식들은 제가 혼자 집에 남아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연애하고 있다는 걸 듣고는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도 자식 복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오빠와 결혼해서 제 남편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취직을 했고요. 같이 4명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남편은 제 아이들은 다 컸지만 나름 제 자식처럼 예뻐해 줍니다. 아들 녀석은 저 몰래 남편에게 고민 상담도 한 적이 있더군요. 고생한 날들이 이제야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도 결국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